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의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세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직전 일주일보다 0.2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요, 강동구나 이 송파구, 그리고 관악구, 서초구, 구로구 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자, 이쪽 지역에서는 학군 수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욱입니다. 12.16 대책으로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인 이제 관망세로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2.16 대책은 요약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결국 이제 강력한 수요 대책, 그다음에 좀 미흡한 공급 대책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보통 서울이 한 4만 채 정도가 늘 입주가 돼야 되는데 매년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부족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자체는 어쨌든 공급이 많은, 공급은 작고 수요가 많은 그런 전반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추세는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어쨌든 6월까지 다주택자가 이제 10년 이상 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해주는 대책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를 절대 관망하셔가지고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만나볼 곳은요, 충청남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인데요. 당진에서도 이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그럼 개요 정보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시죠. 개요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중부권 자체가 이제 GDP 자체도 지금 서울권보다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당진, 천안, 충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평택을 포함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GRDP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 성장률이나 또 GDP 성장률 자체도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드릴 말씀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토지가 되겠는데요. 위치는 서해안철도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합덕역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사 중인데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면적은 이제 그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18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현재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특징이면 이제 신설 역사에서 한 300m 정도 거리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가는 9,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토지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에 있어서 이제 토지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지어지고 있는 역세권의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의 이제 인근에 500m 안쪽, 1km 안쪽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도시 개발로 인해서 용도 지역 자체가 용도가 바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주거나 상업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토지는 실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답의 논의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변에는 역세권 개발 예정으로 있는 그런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고요. 182제곱미터가 되어 있고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평평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산악지형이 많으면 도시개발이 쉽지 않은 경우가 또 많은데 여기는 이제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토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당시 자체에서도 이 합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권 거점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평평한 논으로 되어 있는 도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평탄한 이 토지, 논이 쫙 펼쳐져 있는 장면을 사진을 통해서도 분명히 또 확인을 해 보셨을 텐데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82제곱미터의 토지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 바로 근처에 신설 역사가 들어온다는 점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주변에 입지적인 장점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요. 그 입지 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토지가 이제 개발 예정인 이제 토지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입지를 아무래도 좀 많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현재는 이제 그 논으로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있으면 여기 완공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역세권의 500m 안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럼 300m 정도 거리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고 올 초에 이제 있은 정부에서 이제 또 여기에 연결되는 아산 성문 인입철도가 또 예타가 면제되어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서해안 복선 전철도 들어가는 부지고요. 그 다음에 중부권 동서부 횡단철도 자체도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중 역세권이 되는 그런 입지에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합동역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바로 앞쪽에 복합환승센터가 예정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주변이 아무래도 주거나 상업 업무시설들이 같이 따라 들어가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거점 도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미리 그 위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미래는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는 도시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지역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역세권 인근에 업무단지나 산업단지가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주 근접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요즘에 또 테마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늘고 거기에 따라 수요가 많아지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진의 철강산업단지가 북쪽에 한 1,000만 평 이상 배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성문도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올 초만 해도 한 1조 원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제 합덕역 인근에 예정역 합덕역 인근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가 한 120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기업체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합덕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합덕 인더스파크를 비롯해서 산단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배후 주거지로서 배후 도시가 될 지역으로서는 최고의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주변에 이제 뭐 또 관광이라든가 이런 또 형태도 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솔매성지도 있고 그다음 합덕 수리민속박물관도 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입지역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신설 역사가 들어오는 곳이 정말 가깝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보시면요, 뭐 관광지라든지 또는 이 업무 단지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살펴드리는 토지가 완전히 동떨어진 수혜를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당진 쪽에는요, 지금 여러분 생각도 못했던 그런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계속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자, 또 어떤 이야기 또 들려줄 수 있을까요? 당진의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호재를 또 보기 전에 큰 틀에서 이 지역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2030년 올 초에 이제 확정돼 나온 내용 중에 당진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시게 되면 합덕역 인근으로 해서
남부권에 이제 거점 도시를 만들기로 기본 방향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개발 형태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합덕 인근에 인구 한 4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쨌든 도시를 만들겠다고 목표성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인근 자체는 이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또 역사 문화라든가 또 산업 중심의 융복합 도시를 만들기로 지금 목표성이 잡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격에 따라 그런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는 형태가 전반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합동역 인근 자체가 바로 앞입니다. 바로 북쪽의 인근에 바로 앞에 복합 환승센터가 구축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거는 실제로 위치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돼 가지고 합동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해서 이제 여기는 주거라든가 또는 문화 또는 상업이나 업무 시설들이 같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근에 우리가 이제 복합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고 또 바로 역 인근에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는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서해안 복선전철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서해안 복선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또는 산업축이자 이 개발 하나의 중심축이 되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일산에서 출발하는 라인, 그 다음에 우리가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신안산선을 통해서 출발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홍성까지 이어지는 라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서울을 해서 결국 출발해서 당진 합덕역까지 가게 되면 4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고속철도로 움직이는 그런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2년이면 완공이 된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철도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9년 초에 나온 이 정부에서 여기가 굉장히 산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린 철강산업단지 또는 성문국가 산단으로 이어지는 산업철도를 합덕까지 연결해 주는 라인을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착공에 들어가는 남았는데요. 예타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더블 역세권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만간에 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지역 자체가 더블 역세권이 확정이 되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산업철도 안흥까지 이어지는 산업철도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그런 자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에 대한 이제 구상적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이제 그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금 각 지자체마다 울진이나 뭐 영주, 문경 또는 청주라든가 천안, 뭐 당진, 뭐 합덕을 비롯해서 이제 각 지자체장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지금 반영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 횡단철도도 굉장히 중요한 철도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많이 되게 되면 결국은 사중 역세권이 되는 자리에 또는 중심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왜 또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도로 쪽인데요. 사실은 철도역 하나만 해도 실제로는 굉장히 큰 호재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세는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라고 통칭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IC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합덕역에서 5km 남쪽에 지금 확정이 되어서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건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IC와 여기 또 같이 맞물려서 하나의 또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산업단지 철강벨트가 북쪽에 한 뭐 1,000만 평에 1,200만 평이 지금 확정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국가 산단 같은 경우도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한 1조가 넘는 이런 이제 투자 또는 기업체 이런 공장들이 들어오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당진은 어쨌든 서부 중부권에서는 당진 천안을 비롯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가 많이 생활이라든가 전반적인 GDP 같은 경우도 많이 높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진시 같은 경우는 6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늘어난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산업단지, 업무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뜻은 이 지역 자체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자리다. 이 발전의 핵심적인 자리가 바로 합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호재는 많은데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제5LNG 이제 건설 대상지로도 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생산 유발 효과를 보시면 4조 1,700억 정도 생산 유발 효과가 있겠고요. 고용 유발 효과도 한 33,500명이 절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이 하나의 이슈 모두 굉장히 큰데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있는 이런 아주 굉장히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서해안 복선절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이 지역이 아무래도 많이 발전할 수 있고 지가도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당진 쪽에서 개발 호재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다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거 분명히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 이 가격적인 분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산 증식하기에는 가장 아주 괜찮은 자리다, 또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상 매매가는 9,5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도 9,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이 분명 있으실 텐데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망원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이 지나는 망원역입니다. 역까지는 도보로 약 6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망원동 이 다세대 주택이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에 해당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넓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 재생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환승역, 합정역에서 6호선인 망원역에 이르는 지역을 주거, 업무, 상업 지역으로 이제 개선하고 그렇게 이제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망원역 인근 주택의 생활 편의 시설 또한 몰라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내부도 살펴봐야겠죠. 지상 1층부터 5층으로 이루어진 망원동 다세대 주택은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 등 풀옵션으로 구성돼 있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 1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북의 강남이라 불리는 마포구는 다양한 교통 및 개발 호재로 인해 각종 생활 편의시설과 대형 상권, 문화시설들이 발달해 있어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대학생과 직장인의 배우 수요를 품고 있는 마포구 망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강북을 대표하는 지역이 어디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여기가 가장 먼저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포구를 찾아와 봤죠. 자, 마포구에서도 망원동을 둘러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마포구 그러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중심지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6호선 망원역에서 약 도보 6분 정도 거리에 있는 주택이 되겠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 33.70제곱미터, 방 2개 거실, 그다음에 욕실로 구성되어 있는 투룸 주택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층수는 총 5층 중에 2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준공은 2020년 1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2억 9,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시죠. 네, 건물은 이제 2020년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음 달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는 건물이고요. 총 5층 중에 이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방이 2개고 욕실 하나, 거실 하나로 되어 있고요. 외관 모습처럼 최근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한 구조로 잘 만들어진 외관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 이제 내부 구조도 보시면 이제 그레이 톤이나 화이트 톤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은은한 분위기의 조명까지 해서 잘 만들어진 또 실내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5층 중에 2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천장형 에어컨이라든가 드럼 세탁기 또는 이제 우리가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한샘 인테리어도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또 비용이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또 1인 가구나 2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시게 되면 그런 형태로 지금 전반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모양으로 잘 갖춰진 내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20년이라고 하니까 약간 멀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본다면 바로 다음 달입니다. 2019년 뭐 거의 다 갔거든요. 자, 2020년 1월 바로 다음 달에 준공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지 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바로 느껴지시죠? 안에 뭐 옵션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5층 중에서 2층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포구 지금 살펴드리는 특히나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입지를 가지고 있나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럼 입지 여건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입지 여건은 뭐 이제 역세권으로 상당히 이제 훌륭한 자리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마포구 자체가 이제 그 마용성 또 그 중에서도 핵심 자리면 지가라든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는 자리다 볼 수 있겠는데요. 지도에 보시게 되면 이제 망원역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로 한 6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호선이죠. 합정역에서도 인근에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남쪽에 보시면 이제 바로 한강에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도 아주 이용하기에 편리한 사통팔달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을 이제 좀 더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변 지역 여러 가지 배우 수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대학가 명문대학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뭐 이화여대라든가 또는 연세대나 홍익대 등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도 마찬가지로 또 굉장히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또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업무 지역 형태로 주변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마포구 같은 경우 바로 인근에 상암 DMC가 있습니다. 대규모 업무 지구가 있죠. 이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거기에 따른 또 배우 주거지로서도 그 가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동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또 신촌에 또 상업 업무 지구가 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그 사이에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바로 이제 우측에는 아연 북가인 뉴타운이 있죠. 여기가 또 새롭게 신시가지로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이 주변에 지금 잘 배치되어 있어서 그 입지 여건은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입지 여건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제 특화구로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또 뜨고 있죠. 망리단길이 바로 인근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망리단길이 있고요. 그다음 망원시장도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잘 확보되어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뭐 상암 DMC라든지 합정 뭐 당산 이쪽이라도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그리고 주변에 대학교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 대학생 아니면 교직원분들 수요도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 넘쳐나는 데다가 주변에 뭐 상권 당연히 좋죠. 거기다가 뭐 망리단길 뜨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설명을 해주셨어요. 거기다 시장도 있고 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한 입지 여건 장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굉장하거든요. 호재들 뭐가 있을까요? 호재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업무 지역 관련된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많다는 것은 결국 이제 배우 주거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서울을 보통 5개로 나누면 서부권에 해당되는데요. 서부권에서도 이제 중심 지역이 되고 있고 실제로 중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부권에 보시면 이제 신촌 일대를 청년 창업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업무 지구 하나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신촌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43만 6천 제곱미터를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에 조금 이제 생활이 좀 불편할 정도로 좀 진행이 되었던 부분은 새로운 신시가지 형태로 바꿔지면서 살기 편한 자리로 가꿔지기 때문에 주변에 또 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십니다. 요즘에 이제 뭐 또 이 뉴타운 중에서는 굉장히 또 핫한 이슈가 있고요. 주변에 또 이제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지역인데요. 아연, 북아연 또 이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변이 지금 신시가지로서의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완공이 돼서 입주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연, 북아연, 뉴타운은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아주 핵심 지역 중에 핵심 지역이라고 쭉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신시가지로 바뀌어지는 형태가 굉장히 강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또 업무지구가 청년창업 허브라든가 또는 새로운 재생사업지로서의 인근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상암 DMC나 또는 신촌 부근의 업무지구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근 자체는 향후에도 꾸준히 지가가 상승하면서 수요가 많은 그런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큰 호재가
또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서부선 또 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만한 호재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부선 이제 경전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구성 자체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6호선 세전역에서 출발해서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게 되는데요. 중간에 이제 그 여의도 또 업무지구를 거쳐가게 됩니다. 거쳐가게 되고요. 이 노선 자체는 또 신촌에 역이 하나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세대도 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근에 또 바로 또 철도가 하나 놓여진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지구와 연계되는 형태, 여의도 업무지구와 연계되면서도 또 자체 업무지구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지역 자체 수요라든가 아니면 또 집가라든가 집값 자체도 향후에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을 굉장히 크게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망원동의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가격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예상 매매가는 이제 2억 9,8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2억 3,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한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망원동의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더 많은 이야기들,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세미나는 이렇습니다. 재개발에 관련된 건데요. 자, 아직도 듣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주말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성욱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예약 전화 미리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재개발 지역 분석이 아니라 주제가 조금 바뀌어집니다. 요즘에 경매에 대한 관심 정말 많으실 텐데 초보 경매 강좌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이고요. 오후 2시입니다. 강성욱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욱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뭐 혼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외로워하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린 통계청의 통계치를 본다고 하면은 1인 가구죠. 1인 가구의 비중이 28%를 넘어서 거의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비혼족과 미혼족이 많다고 하는데요. 비혼은 이제 결혼을 안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신 분이시고요. 또 미혼은 결혼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결혼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 프로테이지가 30%라면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재테크를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여유 있게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퇴직 연령이 한 55세에서 59세 미만으로 뭐 그런 통계치를 본다고 하면은 책임감 없이 집에 대한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분은 아이를 잘 양육을 해야 되는 집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노후에 당신들이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책임으로 오기 때문에 긴축 소비를 하고 좀 더 재테크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삶이 나중에 55세 이후의 삶을 본다고 하면은 자산적인 여력은 비혼족이나 미혼족 분들보다는 결혼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 비혼과 미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더 55세 이후 퇴직 이후에도 좀 더 아름다운 홀로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지금 현재의 생활들의 어떤 소비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바꿔서 재테크 방향으로 좀 가신다면 훨씬 더 노후에도 비혼과 미혼이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규미 선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선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상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약 2분 거리인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사님, 용산구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용산구 한강로 2가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역인데요. 사통 8달의 교통망을 갖춘 용산구는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의 직주 근접지로서 직장인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산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서 쾌적한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민족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어 주변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입니다. 자, 뚝딱뚝딱 소리 맨날 나는 곳 있죠. 여기 뭐 교통도 좋고 호재도 정말 많은 곳인데요. 용산입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여기는 또 상가라고 하는데요.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 어떻습니까? 네, 뚝딱뚝딱 소리가 많고 시끄러운 곳일수록 사실은 부동산이 돈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리가 많은 곳이죠.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위치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한 도보 2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이 8.97평방미터입니다. 층수는 총 4층 중에 1층이고요. 준공은 1987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87년도 7월에 준공이 완료된 작은 구분 상가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건물의 특징이라는 건 참 볼품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아주 좋은 볼품이 있거나 아주 볼품이 없는 곳들에 돈의 가치가 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총 4층 중에 1층에 위치한 상가이기 때문에 사실 건물로서의 볼품은 참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위치가 주는 어떤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용산역에서 2분만 걸어오시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잘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살펴드리는 상가, 그중에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산이 뭐 어떤 곳인지는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이 주변의 입지 어떤지 그 얘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자, 입지 여건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역을 주변으로 해서 초고층의 뭐 건물이라던가 또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지금도 뚝딱뚝딱 뭐 기준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예정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역 앞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이 4층짜리 상가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이 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호선과 호남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 2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의도와 영등포에 영등포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와 또 광화문 종로의 강북 쪽 직장인들 수요도 같이 흡수하면서 이제는 강남권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서울 중심의 최고의 중심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지 주변에 있는 쾌적한 공간들도 굉장히 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쾌적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뭐 관광의 명소이기도 하죠. 남산이 바로 보여져 있고요. 또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민족공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있고 기대 가치가 굉장히 많이 평가되고 있는데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방불케 할 만큼 굉장히 넓고 업무지구로서 굉장히 활력소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곳들로 개발될 거라고 이미 뭐 조감도가 다 나와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쾌적한 공간들이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대규모 개발 지역들이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용산역에 있는 상가의 입지는 뭐 상가로서는 굉장히 최고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용산입니다. 뭐 서울 중심 입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한강 앞에 흐르고 있죠. 남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또 하나 더 해보자면요. 이 개발이라는 거죠. 아까부터 저희가 뚝딱뚝딱 소리를 계속 강조를 드린 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개발 소식들이 거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럼 개발 호재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용산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화제가 됐던 국제 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소식들이 사실은 가장 궁금하실 거고 도대체 얘는 언제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국제 업무지구가 지금 저희 지금 소개해드린 물건지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미 뭐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수용이라든가 뭐 어떤 절차, 토지 확보의 절차가 필요 없이 그 자풀들이 굉장히 무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기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혐오스러운 그런 그 풍경까지도 보여지고 있는 그런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조차 이것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산구와 서울시로서는 이제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는 개발 압력들을 받고 있고요. 또 옆에로 보면은 뭐 서울역이 있는데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도 같이 뭐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는 뭐 오피스라든가 호텔, 컨벤션, 판매 문화, 또 오피스텔이라든가 호텔식 레지던스로 이미 어떤 조감도가 다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용산역도 이런 규모로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 뭐 지하화된다라는 것도 기정사실화되어져 있고 그 자산이라든가 그 예산의 규모가 이미 확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실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호재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미군 기지였죠. 캠프킴이라든가 유엔사 수성부들의 개발 소식들이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군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조정기만 거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개발지가 확보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뭐 국제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캠프킹 기지와 유엔사, 수성부 3개를 합쳐서도 5만 평 이상의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뭐 50층 건물이 캠프킹만 한 50층 건물이 8개 동 정도로 들어올 것이고요. 유엔사 같은 경우는 뭐 70m 높이의 규모가 착공될 예정으로 사실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규모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곳에 있는
이슈의 빌딩 숲이 사실은 강남의 테헤란로라든가 광화문과 뭐 종로에 있는 곳들을 뭐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크고 좋은 것들 또 새로운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한남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종 빌라의 가격들이 최고점들을 찍었죠. 그 가격이 반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로서의 어떤 입지를 갖고 있다면 그 자산 가치는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 같은 경우 뭐 GTX A 노선과 GTX B 노선의 개발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용산역을 지하화시키면서 모든 환승센터를 지하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곳에 GTX A 노선과 B 노선이 기존에 있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을 같이 합해서 굉장히 많은 노선들을 방불케 할 그런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쪽 용산역의 역사의 규모 가치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뿐만 아니라 강남권의 아까 직주 근접지로서의 어떤 흡입력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분당선이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이쪽에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 정도면 용산까지 강남에서 왔다 갔다 하실 만큼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신분당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용산과 강남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두 국제 업무직으로서의 어떤 호환 관계도 같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용산뿐만이 아니라 강북을 가로지르는 강남권으로 오는 노선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이 연결이 됐을 때의 호재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용산의 어떤 이런 발전의 규모를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 일대 입지는 물론이고요. 개발 호재들이 어떤 것들이든지 그 스케일 충분히 있는 그런 호재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남아있죠? 용산과 한강로 이 상가 가격이 바로 가장 궁금한 점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가격적인 분석도 도와주시죠. 네, 지금 많은 호재들과 입지에 비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 책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용산과 한강로 이가의 상가가 입지적으로나 개발 호재의 중심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매매가는 한 1억 8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습니다. 300에 월 30만 원으로 차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긴 건축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참아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차임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이 1억 한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주택의 규제 속에서 굉장히 투자를 어디로 해야 할까 많이 망설이는 분들에게 사실은 비규제죠. 어떻게 보면 상가가 이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신다면 투자가 굉장히 고급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용산구 한강로 이가에 위치한 상가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규미 선님이 선정해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민 선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 논현역입니다. 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님, 논현동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논현동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모두 풍부한 곳인데요. 다양한 먹거리죠. 먹거리들을 즐길 수 있는 상권들이 발달되어져 있고 논현동 먹자골목과 또 전통시장의 영동 전통시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만큼 유명 인사부터 대기업까지 부동산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건물도 살펴보겠습니다. 논현동 중심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인데요. 세대별로 도어락이 설치돼 안전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고 입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가까이에 주요 상권이 형성돼 있어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강남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남구와 기업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죠.
바로 서초동의 롯데칠성부지 개발입니다. 삼성동 한전부지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함께 강남구의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강남권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강남구 논현동.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수익형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선택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 대형 개발의 호재로 인해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강남구 논현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강남인데요. 강남에서도 이 논현동이죠. 논현동에 또 통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곳인지 기대가 되는데 개요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먼저 살펴주시죠. 네, 강남구 논현동의 통건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대지는 좀 넉넉한 편입니다. 264.5평방미터에 이릅니다. 연면적은 439.33평방미터이고요. 층수는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5층 건물입니다. 준공은 2013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3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논현동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많은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총 원룸 25세대로 이루어진 원룸형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지가 264.5평방미터로 강남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연면적은 439.33평방미터로 총 5층까지 원룸으로 이루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2013년도에 1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1층은 피로티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원룸이기 때문에 임차라든가 단기 임대가 가능한 풀옵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룸에 어떤 여성이라든가 직장인들이 겁내지 않을 정도의 안전시설, 또 CCTV라든가 어떤 도어락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2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지만 리모델링이 한번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각 호실마다 정돈이 잘 됐다, 관리가 잘 됐다라는 느낌을 갖고 이런 곳에서 임차 수익으로 노년을 좀 보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직장인들이 한번 들어오면 별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꾸며진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네, 13년에 준공이 됐고요. 총 5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중에서 원룸이 15형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자, 건물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이 논현동 일대 조금 더 넓게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이 또 강남구일 텐데 강남에서도 핵심 지역 바로 논현동이죠. 자, 그러면 입지여건 어떤지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논현동의 원룸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룸형으로 이미 설계가 되어져서 지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강남 같은 경우는 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는 이미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라든가 오피스텔 아닌 다른 형태의 가구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논현동의 통건물 같은 경우는 논현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2020년이죠. 내년에 바로 신분당선이 논현 신사까지 개통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신사의 3호선을 이용한다면 바로 직접 압구정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바른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인데 오피스텔부에 치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 칠성 부지 개발이라든가 이미 삼성의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쪽 같은 경우 착공이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두 곳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는 이런 통건물의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 시설에 있는 직장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리어 원룸을 더 지어야 하고 오피스텔이 부족한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거단지도 굉장히 옆에 근접해져 있습니다. 반포 아파트 단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이 집값, 통건물의 가격을 굉장히 든든하게 받쳐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거 공간뿐만이 아니라 녹지 공간도 굉장히 인접해져 있는데요. 학동공원을 좀 이용을 하신다면 강남 안에서도 좀 더 쾌적하게 내가 좀 더 쉴터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되실 겁니다. 논현동 같은 경우는 사실 백종원 거리가 있을 만큼 먹자골목들이 잘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룸에 있는 직장인들이
밤에 나와서 직장 이후에 휴식 공간들을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영동 전통시장이죠. 재래시장의 즐거움도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즐거움이 많은 그런 많은 곳이고, 또 직장인들이 좀 더 사람다운 삶을 꿈꾸는 분들한테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결에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입지뿐만 아니라 호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강남권에서 더블 역세권이 되거나 여기 하나 더 추가될 만한 지역은 이제 찾아보기가 좀 힘들 만큼 이미 다 발표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내년이죠. 2020년도에 신분당선 연장의 효과로 노년역이 이제 1단계에서 개통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개통의 효과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 직전 연도죠. 2019년도에 투자를 하신다면 같은 수혜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에 있는 국제 업무지구도 같이 그런 호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근접지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임차에 대한 걱정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차임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노년동 일대 입지적인 환경, 이미 완벽한 입지에다가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호재들이 참 많다는 사실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강남구 노년동의 통건물 가격 분석까지 도와드릴 텐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격은 정말 깜짝 놀라실 만큼 이 대지 면적에 이 정도 가격밖에 안 되라고 할 만큼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참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건물입니다. 원룸 1개씩을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룸 15개를 내 맘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차후에는 다시 증개축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86평의 대지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대지를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만도 예상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32억 원을 책정을 했고요. 예상 임대가는 현재 시세대로 4억 7천만 원에 월 8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액은 13억 원 정도를 예측을 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14억 3천만 원 정도면 15세대를 거느릴 수 있는 임대인의 어떤 위치가 통건물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남구 그중에서도 논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사님 보내드릴 시간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또 강조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아주 유익한 정보 얻어갈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예약 전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또 경매에 대한 세미나도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초보를 위한 경매 강좌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고요.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 마찬가지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의견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